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서로 2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30쪽입니다. 교통행정활동지원 연구용역 올려주셨어요. 네. 예,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은 이제 교통안전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셔야 돼서 올리신 예산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수립이 5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5차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의원이 이전 수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4차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제 준수해야 하고자 하는 약속한 교통안전 목표 치수와 여러 시책 사업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여러 사항 중에서 이제 교통사고 감소 목표와 이제 교통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보면 사망자 수를 연차에 따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4년도 목표 인원수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24년에는 8명으로 목표치를 잡았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도달을 22년, 23년에는 저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네, 네. 24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 10명 정도로 해서 좀 안타깝게 이분들 사망률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수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시고 따로 좀 추진하셨던 방향성이 좀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에는 이제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데 네, 네. 24년부터 이제 조금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네, 네. 사실 25년은 아직 이제 최종 집계가 안 나왔는데 그 현재까지는 25년에도 혹시 집계가 나오신 게 있으세요? 25년 현재까지 10명 10명. 올해도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그 요인을 좀 살펴보니 네, 네. 뭐 고령자 보행 사고라든가 PM 이륜차 사고가 조금 그 위험 요인으로 조금 대두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고 다발 구간이라든가 고령 보행자 보호라든가 PM 이륜차 그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대응이 조금 더 추가로 네네.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세울 때는 이제 그러한 사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네네. 저희가 조금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예. 하려고 지금 뭐 보도 자료에서도 고령한 운전자분들에 대한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네, 특히 맞습니다. 피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히려 뭐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속도 그런 것도 조절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은 그냥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 방향도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달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 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장착 이런 것 부분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나요? 저희가 배달 이륜차에 대한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저희가 3개 분야에 10개 추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 목표를 잡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행이 됐는데 네네. 이제 저도 이걸 살펴보니 자전거 이용자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륜차 PM 안전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대형 차량 사각지대 감지 장치 장착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PM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그 PM 단속 요원도 채용을 해서 이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실시한 부분은 없었고 다만 이제 그 이륜차 등록을 저희 하러 옵니다. 이륜차 등록을 하러 왔을 때 그 이륜차 등록하러 온 그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주지를 시키고 네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홍보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되신 부분들은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노인 보호구역 시설 개선 뭐 이런 부분이어서 그냥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됐다고 보실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 놓치었다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해인 같은 경우는 불법 조치로 해서 오히려 불법 건수는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고 건수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불법과 사고는 또 단일은 아니라는 다른 방향성에서 좀 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차에 맞춰서 그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역할이 여기 지금 앞에 보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개최는 얼마나 하셨나요? 이게 그동안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네, 이렇게 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물론 이제 매년 이게 이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뭐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이런 사항도 있긴 해서 네네. 뭐 이제 유인이 있으면 저희가 개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세울 때 그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네네. 따로 개최는 하지 않고 그럼 거의 5년에 한 번에 이 정책을 세울 때만 네, 하신 네. 거네요. 그런데 예산은 늘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네, 앞으로 좀 조정을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보다는 이건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면을 조금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셔서 연차별로 정말 잘 추진되고 있는지 5년 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연차별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부서별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이분들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5년에 한 번씩 올리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방향성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기본 계획을 5차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안전 정책이라든가 뭐 지수라든가 목표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의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세입 부분에 이걸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설명자로 15페이지 사업명세서 418쪽. 네,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가태료네요. 네,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네. 2025년도 올해는 400만 원이었었는데 네. 200만 원을 감액시켜서 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네, 네. 감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감편성했죠? 네,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전액관리제 네, 네. 위반, 네, 네. 또 운송 종사자 교육 이제 미실시 이제 이런 거네요. 네, 네.
이제 전액 관리제는 이제 오래 전에는 이제 이런 일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네. 산악금. 네, 네, 맞습니다. 산악금을 제대로 갖다 놓지 못하면은 임금에서 네, 네. 그걸 제하고 감하고, 네. 이제 임금을 줬어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법에 의반된다 이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 요새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런 것이 제일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이용자로부터 이제 받은 전액을 네, 네. 이제 입금시키죠. 그거를 네, 이제 맞습니다. 입금을 하는 것을 이제 수납이라고 해서 네, 네. 이게 명칭만 좀 이제 바꾼 부분 같은데, 전액을 수납할 이제 수납을 해야 되는데, 회사로부터 보니까 회사가 보니까 어떤 목표액을 못 시켜요. 네.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운전자들한테 전가시. 월급에서 공제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길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그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그 트램 건설 관련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데요. 네.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에서도 트램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11구간, 그다음에 12구간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지금 보면은 지금 그쪽 지역 이제 그 지하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대전역 육교 쪽에 그래서 아마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209가 이제 1109는 이제 일부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네. 1209가 이제 전체 구간이 저희 네네. 중구 지역입니다. 예, 예, 예. 이제 그 1209 중에서도 이제 서대전 육교 부분하고 태미고개 부분이 네네. 난공사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공사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뭐 교통 불편이라든가 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TF팀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그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제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대전 사거리 쪽, 그다음에 태미고개 쪽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되면은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면도로라든가 뭐 대체도로라든가 이런 확보 같은 방안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이제 홍보 내용에 보면은 그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안내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SNS 같은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네,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더 나은 그 교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트램 공사는 하는 거지만은 네. 우리가 공사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5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815쪽입니다. 네, 대사문화공원 이제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12 이제로 해서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하나 이글스 이제 볼파크 건립 후에 이제 늘어나는 관람객 그리고 주차난 문제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11호 이제 주차 공간 확보하시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입지하는 그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가보셨겠지만 이제 들어가는 그 안에 공간은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협소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또 옆에 다른 일반 주택들도 있고 해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볼 때 서로 교차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교량이 입출일 시 그거에 대한 조금 방안 마련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는 네네. 교행이 가능하고요. 네네.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는 교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교학교를 앞에 두고 그 왼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그 학교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죠? 학교 그 화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예, 예, 거기 진입로도 조금 좁고 네네. 그리고 화교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도로가 약간 좁긴 합니다. 네네. 그 네, 그런데 절에 올라가는 네네, 산문사 맞습니다. 절 네, 올라가는 네, 쪽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가봤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학교 내에 네네. 들어가는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쵸.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예. 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교행이 안 되는 거기가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성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네네. 그 화교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제 시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할 텐데 네네. 일단은 그 진입로의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낮은 석축이 예, 뭐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건의를 할 나무 제거하고 네네네. 일부 나무 제거하고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땅 주인이 어떻게 돼요? 거기 학교입니다. 똑같이 학교, 학교입니다. 그 그래서 이제 화교학교 예. 거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 네. 부분을 조금 손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냥 최상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네네.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하고 학교 사이에 있는 그 담장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담장을 철거하는 게 제일 좋을 저희로서는 것 가장 같아요. 좋은 예, 방법이긴 예.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까지 그쪽에서 이제 허용을 해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돼서 하여튼 네네. 그 부분도 이제 같이 한번 협의는 해볼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그럼 지금 있습니다. 그 학교 원래 그 본 주인분하고 네네.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눠주신 상태예요? 일단은 이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얘기는 그냥 다 허가만 됐고요. 받은 허가는 다 상황이고. 됐고 이제 네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협의를 할 계획인데 네네. 일단 저희 생각에는 나무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허용을 하실 것 같고. 해줄 것 네네. 같고 그 석축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크게 그 어차피 거기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의 부분이기 손 때문에 떼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네.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괜찮긴 한데 이렇게 또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관광객들 유입하고 야구 경기장 할 때 그러면 차량이 많이 이제 몰릴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또 맞습니다. 도로 자체도 2차선밖에 안 돼서 계속 이제 줄지어서 있다 보면 오히려 한 차선만 되면 더 교통 체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입구가 좀 원활하고 또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돼야 이게 정말 효과를 좀 얻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보다 이제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또 이제 평상시에는 또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원래 살고 계신 구민들도 저희한테는 더 소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평상시 이제 그분들한테 개방을 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조언은 하시겠지만 또 교통 체증이나 하면 또 반대로 그 순간은 또 분명히 민원을 넣으실 거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을 예, 그거에 대한 또 대처 방안도 조금 나름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야구 시즌에 이렇게 차량이 이제 몰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주차 공간이 이제 일단 한정이 되다 보니 네네. 또 인근에 또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기를 대해서는 믿고 오셨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야구장 주변 그 야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네네. 그리고 차량 소통이 잘 되도록 저희가 그 하나이글스 파크 쪽에도 네네. 저희가 그 안내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요원들도 지금 요청을 할 계획이고 예, 평상시에 직원들이 아니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다각도 저희가 예, 생각을 하고 조금 있습니다. 수시로 한번 점검도 하셔야 네,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지금 설립하는 만큼 네, 네. 조금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가지고 효과성에서 예,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안지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네, 지금 보니까 저희가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랑 볼 때 도심지 이제 주차난 해소라는 목적면에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라서 거의 조성비가 좀 덜 들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 면에서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은 3천만 원을 생각을 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산출 내역을 보니까 1000제곱미터 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 제곱미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면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이쪽에도 조성하실 수 있고 B라는 곳에도 조성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략 몇 면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올리신 예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주차장을 공안지 주차장을 이제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예. 조금씩 달라질 수 그 있거든요. 땅의 이제 네, 모양에 네, 따라서도 네, 네, 달라질 네. 수는 있지만 예, 그 일단은 저희 잠깐만요. 저희가 3만 원 평방미터당 저희가 지금 평방미터당 지금 그 단가로 저희가 이제 예, 계산을 예. 해서 네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몇 면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네. 그동안 저희가 공안지 주차장을 이제 몇 군데 조성을 네네. 한 거 이제 의원님도 알고 예, 예. 계시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네, 활용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하다 보니 이제 조금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 요번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예, 예. 저희가 조성 예산을 이렇게 네, 네.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뭐 몇 면이라고 계획하지는 않았고 이게 저희가 또 조성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죠. 그 부분은 계산기가 그래서 또 있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 지금은 그냥 평방미터당 3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조성을 계획하고 1평방미터당 있는 3만 원 정도로만 정도. 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계산세 감면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따로 대부료는 지급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따로 대금은 네, 안 네. 하시는 네, 거고. 계산세만 감면해 주는 예,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대지라든지 좀 공안지라든지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조성비를 들여서 구차원에서 이제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환경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조성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뭐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본인들 땅이니까 네,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건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예, 투입을 하고 네, 네. 오히려 그냥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라든지 할 때 그분들한테는 이롭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계약을 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최초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일단 계약은 2년으로 해서 계약은 잡으시고. 그러니까 2년 계약은 예, 예.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네, 이런 네. 사항들을 저희가 계약 내용에 저희가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위약금 뭐 이런 사항도 있나요? 계약서사에?
2년을 채우지 일단 못할 경우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검토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네, 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거를 네. 포기할 경우에는 예, 저희가 이 조성하는데 들어간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비용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저희가 네, 계약서 상에 고민을 뭐 하고 조금 있습니다. 특이하게 네, 넣으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 다른 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그럼 계약 위에 또 연장하셨을 때는 조금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장기간으로 생각할 땐 생각도 들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그쵸.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재산세 말고는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또 관공서에서는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네,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지를 활용해서 주차난 확보도 하고 오범지대를 방치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만큼 좀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한석 의원 질의 한번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네. 지금 제곱미터당만 갖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일단은 예산서는 올리고 또 성과는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성과를 내야 되니 지금 중구의 공안지가 주택가에 뭐 빈집 뭐 다 치우고 또 그렇게 넓은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중촌동 그 동사무소 옆에 집을 하나 매입을 해서 털어서 5땡가 이렇게 몇 대를 만들었어요. 네, 추정했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들어가는 입구도 딱 각져서 본 의원이 거기를 보고서 여기를 좀 돌려야 된다 동그랗게. 그래서 그것도 돌렸어요. 네. 밖에 막 다 버리니까. 이게 주택지에 그런 게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또 5대를 쭉 받쳐놓으면은 거기에 또 차를 또 이렇게 차 앞에다 받쳐놓고 주차를 하고 나가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면수로 갖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좀 공안지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체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24쪽, 125쪽, 126쪽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 때도 많이 우려의 말씀이 나왔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찾으셨죠? 대형 폐기물. 네네. 네네. 네, 본 의원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증감사유에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9개월분 사업비 반영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9개월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좀 저희 그 내부적인 사항이기는 한데 네네. 이게 지방재정 그 신속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이 신속 집행에 대해서 이제 실적을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받아서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시상도 하고 시상도 이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 이 집 측정 방법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본 예산을 기준으로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그 목표액을 잡고 네. 그 집행액도 본예산 그러니까 목표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고 예, 예. 집행액은 추경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추경이 있어도 추경에 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실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만큼 본예산에 예. 그 목표액이 적을수록 네. 좀 유리한 그런 그럼 부분이라서 타 부서도 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죠. 그게 아니라 이제 타부서는 이게 네네. 그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집행이 그때그때 되어야 되는 예, 부분이 예. 있는 거고 이 폐기물과 관련되어서는 이것도 월마다 이렇게 월마다 측량하셔가지고 나가시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마다 나가지만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지만 네.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간편성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경에 반드시 반영만 된다면 아니, 말씀대로라면 매월 정확하게 웬만큼 예측이 되는 금액인 거고 네네. 매월 집행이면 오히려 1년치를 세우셔서 매월 해서 여기다가 행안부에 매월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 이게 지금 이렇게 저희는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1년치를 네네. 저기를 해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속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그 평가에 계속 그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금액에 타구는- 비해 예, 이제 잔액이 많다. 예, 타구는 이미 예. 이거를 본 예산의 50%에서 70%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타 저희가, 지역에 예, 예, 비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미흡하게 네, 네, 나와서 여기에 이제 대상에서 계속 이제 네, 뒤로 이제 밀리다 네, 보니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으신 네, 거예요. 사업비가 이제 크다 보니 예. 이게 가장 효과성이 큰 그런 상황이어서 네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이 예, 당연히 네네. 맞습니다. 맞지만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 예산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 추진하는 거라든지 예산이라는 기본의 원칙에 따르면 이게 1년치를 예산을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증을 하든지 감을 해야 하는데 어느 면에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원칙에 과연 맞는 건지 실효성 이제 물론 이제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례가 되면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는 지금 뭐 조금 버겁긴 한데 다른 부서들도 여기만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사례가 되면 다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이라는 기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금액도 워낙에 크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타 부서도 분명히 이런 신속 집행하고 관련된 게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지금 기후환경과 자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관공서잖아요. 전체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희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분도 걱정하셨겠지만 추경에서 이제 추가를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올해 같은 이제 26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뭐 빨라야 뭐 9월 그리고 더 이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혹시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반면으로 그거는 또 여유 있게 세웠다고 하시겠죠? 그럼 이게 예산의 정말 효율성인가? 여유 있게 세우기도 했고 일단은 이제 9월에는 이제 추경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고요. 예. 이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반 사기업으로 그 일반 사업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기관 대행 사업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위주로 간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기후환경과
자체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구 전체적인 전략이어서 그럼 국장님 예,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몇 번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타구 상황하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편성하시는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타구 예산 편성 현황 자료랑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용 자원순환 정거장 이건 좀 볼게요. 네, 의원님. 네.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 큰 이제 단지 이제 거기가 아니라 이제 빌라 같은데 네. 이렇게 좀 그런 데를 좀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 지난 이제 추경 때 한번 이렇게 심의를 한번 했었어요, 네, 네. 그죠? 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뭐 난맥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얘기할 게 없고 그 전에 이제 추진된 사업을 갖다 이제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뭔가 추진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좀 사업이 지연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뭐 차량 출고도 좀 늦어졌고 구조 변경도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주차장에서 이제 이거 운영과 관련된 그 시연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금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이제 그거를 보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제 그 마무리가 다 된 만큼 내년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곧 이제 시험 운영에 들어갈 거고요. 올해 시험 운영에 들어가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바로 이제 정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늦어진 만큼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니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뭐 어떤 추진단 이 없기 때문에 뭐 잘하고 못하고 또 좋은 점 나쁜 점 이것은 아직 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인력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운전은 그러니까 기존에 기후환경과 내에 있는 그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한 분. 예, 공무직을 활용해서 전환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공무직 그분은 이제 전환 네, 이제 새로운 대책을 인력을 전환으로 앞으로 대책한 전환 것이고 배치해서,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공무직까지 3명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3명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제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3명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3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가 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일단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네. 그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기간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래도 어떠한 좀 전문 교육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좀 어떨까요? 기간제 근로자들. 예, 이거는 이제 교육 재활용 부분에서 또 잘 알아야 되고 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저희 직원 이제 기간제 이제 2명이잖아요. 기간제 2명이기 때문에 그 기간제 2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충분히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네. 충분한 숙지를 네, 네, 네.
이제 해 주시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처음 채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종사를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일단 일을 하니까 네.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 또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네. 이제 본인이 생각하니까, 이런 좀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정말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게 관점이에요. 이제 이제 공무직은 운전하시는 분이야 뭐 운전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기간제 분들이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다세대 주택 밀집된 거기 가서 주민들과 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 저희가 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네. 여기에 3명이 일하기는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이건 2명이 해도 되겠다. 이런 걸 판단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8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67쪽입니다. 네. 네, 신규 예산으로 해서 바디캠 구입한다고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예산 편성 지침, 예산 편성이 바디캠 얼마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나요? 너무 간단하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 이게 60만 원짜리 2대입니다. 60만 원씩 해서 두 네, 개 두 사용하시려고 개입니다. 네. 올리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아, 산출 내역은 처음 예. 봐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예, 지금 바디캠을 이제 해서 이분들하고 야간 점검을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 야간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야간을 위한 바디캠인 건지 안전을 위한 바디캠인 건지 조금 제가 모호하더라고요. 바디캠이라는 게 그냥 뭐 조명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문제점이 맞습니다. 생길 수도 네네.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거기에 이제 녹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으로는 야간 점검 시 직원 안전 보장. 그래서 정확한 활용도가 어떤 건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업소에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할 때, 네네. 이제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예. 이제 직원들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 그럼 그동안 이랬던 사례는 없지만 네네. 앞으로를 예상하고 네. 이걸 사실게 구매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이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아니, 뭐 들자면 다른 지자체는 뭐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는 게 더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네, 필요성은 이제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럼 혹시 나가실 때는 몇 분씩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나가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혼자 나가세요? 아니야, 혼자는 안 나가고 네, 그렇죠. 최소한 2명 이상 두 분은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경찰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합동 점검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딱 그냥 두 분씩 나가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합동 점검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체 점검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1년에 뭐 이렇게 몇 회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네. 그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네. 그때는 경찰분이나 아니면 이런 분도 같이 동원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 점검을 하는 것도 이게 조금 주기가 있고요. 네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정기적인 따로? 점검, 그럼 하는 점검이 것도, 꽤 많네요. 예, 점검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소수도 꽤 되실 텐데, 위생 점검 나가실 때는, 그러면 업무랑 버겁지 않으세요? 이제 그래도 버거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 이제 위생과의 소관 업무이다 보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합동 점검도 있고, 경찰하고 같이 하시는 점검도 있고, 자체 점검도 있고, 이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나름대로 그 연간 계획이 같이 있으셔야 이거를 좀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분야별로 점검이 이제 그 팀별로 각각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네. 뭐 그 식품위생 관련돼서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그렇죠. 관련된 뭐 네네. 점검이 있고 뭐 식중독 관련 점검이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분야가.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월별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눠서 네. 이제 해서 개소수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네. 가시는 그런 네. 과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연차별 계획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기금운용계획 126쪽인데요. 위생등급 신규 신청업소로 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감액하신 이유가 이제 과징금에 맞춰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과징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신규 업소가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이신 건지. 신규 업소가 줄지는 않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24년에 네네.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해서 행정 처분이 완화가 되면서 네네. 저희가 과징금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이 과징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금이다 보니 네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맞아요. 요거를 사업을 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1년에 160매씩 지원하던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네. 60매로 저희가 축소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위생 등급을 이제 받아서 큰 이제 저기보다는 이제 이런 혜택이라도 주는 자체가 일단은 이분들하고 이제 위생업소로 신규를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잘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면에서는 오히려 예방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 좋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 기금 자체가 지금 줄기 때문에 줄여버리면 만약에 이제 그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은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 위생 등급 지정 업소 자체가 신청하는 업소 자체가 의원님 이게 예. 그 프랜차이즈라든가 조금 네네. 이렇게 대형 매장 내에 있는 그런 조금 큰 업소들이 신청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소규모 업소라든가 이제 이게 지금 지정되기가 네네. 이게 좀 까다로운 면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규모가 최소한의 작은 이제 기준을 맞추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가서 이제 또 점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종량제 봉투 이거 막자고 이거를 다 해가지고 또 점검이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니까 이제 자기들 이미지 메이킹도 네,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신청을 하지만 네. 지금 작은 업소에서는 네, 네. 굳이 이 종량제 봉투 하나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종량제 봉투를 받으면은 좋은데 이제 작은 업소 같은 경우 네. 워낙에 까다롭다 보니 네, 신청을 네.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있어서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 혜택은 작고 네. 이제 신청하는 이제 그 업소로 이제 지정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생활 인구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또 유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고급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낙후돼 있고
저희는 늘리겠다고 하고 그러면 양만 늘리는 거지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위생 등급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 지원을 하고 네네. 다른 저희가 이제 기존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 중구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제 소규모 점포 업주에 대해서 네.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가야 이제 저희 중구가 이제 원도심에서 탈피도 하고 지금 많이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네, 네. 그게 같이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바로 옆이네요.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위원회 사업 올려주셨어요. 찾으셨죠? 네. 예. 지금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 운동 사업은 매년 이제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한 규모로 해서 반복적으로 편성하시는 예산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운영 규정 5조에 보니까 녹색 음식 문화 조성 방향 설정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논의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진짜 충실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혹시 사업 개요를 한번 봤어요. 지금 여기 사업 개요 올려주신 거 보니까 전체 예산에 위원회는 2회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의 지금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선진지 그래서 견학 가신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2회 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4월하고 10월에 가셨나요? 그 정도 갑니다. 예. 4월하고 11월에 갔습니다. 예, 4월하고 지금 결과지에는 4월하고 10월로 돼 있으신 이건 23년도 거구나. 그래서 정리 24년도 거를 봤는데 4년도는 저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11월에? 25년은 11월에 갔고 25년도는 이제 24년은 4월하고 10월에 갔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25년 것까지는 아직 이제 결과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작년 거를 봤는데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봤어요. 비교 다녀오신 이제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과의 조화 해서 다녀오신 데를 보니까 특이사항 전입로와 진입로가 있어서 대형 주차 시설이 있어 주차가 용이하다. 또 한 번 또 이해 가신 거 진입로가 있어 대형 주차 시설이 있어 주차가 용이하다. 그리고 배울점 IC 근처에 위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곳 이어서 위치 선정이 좋을 것. 또 두 번째 이해 가신 거 똑같이 IC 근처에 위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위치 선정이 좋을 것.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다른 건 딱 하나 있어요. 메뉴만 순창 가셨을 때는 뭐 쌈밥 드시고 이쪽 가셨을 때 산정회관에서는 영양 돌솥밥 드셨더라고요. 네, 의원님, 이게 이제 예. 상임위 때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네, 저도 네. 이제 그 보고서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상임위 때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조금 물론 이제 저희가 보조금으로 확정이 돼서 지원을 해주기는 한 거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네. 이제 올해도 이제 같은 사업으로 지금 보조금이 신청이 네네.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제 진행되실 것 네네.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사업 계획을 좀 일부 변경을 해서 네네. 뭐 외유성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내에 있는 다른 뭐 식품위생 사업이라든가 뭐 외식업
업소들이 조금 네네. 발전할 수 있고 뭔가가 이렇게 뭐 경쟁력이 있고 그런 사업으로 조금 저희가 좀 변화를 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관련된 성과 평가에 대한 항목도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예, 거기에서도 보통 지금 보니까 미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상황에서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검토 방안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세밀히 살피고 거기 예수업 지부하고도 저희가 좀 계속, 상의하셔서 상의해서 예, 좀 이왕이면 저희 위생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본 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사올 때는 그래서 이 본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또 성과평가 자체가 이제는 좀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처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매우 미흡을 줘서 아예 그냥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추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께서는 오한숙 의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야간 위생 점검, 예, 그 연체별 계획 자료 제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건강기능식품 수거 제품 구입하고 업무 추진 좀 볼게요. 설명자로 19페이지, 20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667쪽이네요. 네, 의원님. 예. 이번 여름인가 그때 본회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의원님 빨리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건강기능식품 뭐 여러 가지를 파는데 엄청 많아요. 뭐 어르신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근데 물건을 이제 잔뜩 이제 사셨는데 뭐 이제 불만 있어서 오셨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밑에를 보니까 교통이 아주 혼잡해요. 막 그 도로가에 노인들이 뭐 잔뜩 들고 버스 타는 대로 막 횡단보도 아니대로 막 우르르 건너가요. 예. 그래서 그것만 이제 지적을 하고 왔어요. 여기 교통이 위험하니까 업체 측에서 안전 요원이라도 배치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엘리베이터 그렇게 인원이 꽉꽉 차가지고 병원 올라가신 분들은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고 그러니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좀 해주기 바란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질의를 할게요. 네. 이 건강기능식품관리 업무 추진에 보니까 네, 네. 이 단속 업무 실시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1인 10,000원씩 이게 20일로 잡았는데 1년에 20일이에요. 네, 어떻게? 1년에 20일입니다. 1년에 네, 네. 이게 엽이거든요. 이게 국내 엽인데. 여비. 네네, 엽인데 이게 이제 국비가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구비를 매칭해서 별도로 여비를 세우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국내 업무 추진 여비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구비를 매칭해서 1년에 2명에 대해서 20일분을 세우는 겁니다. 여비 네. 교통 그러니까 교통이란 말씀이죠? 네네네. 네. 출장 갈 때 사용하는 여비. 자, 이제 건강기능식품 여기 단속 업무라고 써 있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네네.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사전 안전 관리를 위해서 네네. 제조 단계와 유통 단계, 네네. 불법 요소들이 있는지 네네. 이 조사에도 나서시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판매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데는 없고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그 판매업소에 가서 그거를 이제 수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출장을 가고 그리고 혹시 이제 민원이 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 오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기적인 지도 점검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수거 제품 구입 예산은 따로 있어요, 여기요. 네네네. 예. 근데 2025년도 예산이 없어서 보니까 네네. 이제 통계목이 이제 변경이 네 돼서 맞습니다. 뒤로 옮긴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건강기능식품 수거 제품을 구입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의뢰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도 좀 있어요. 금년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중분회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약품에 아니 그 건강기능식품에 그 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네. 뭐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또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목적 진열 사용 행위 경품 사행성 조장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수거하는 제품이 그 영양제라고 영양제만 영양제, 예,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제예요. 네네네.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양제와 유사한 그런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광범위하지는 않고 아니 광범위하죠. 광범위하죠. 네네네. 그렇죠. 광범위하죠. 네. 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의상과에서 이런 사무부장 일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가 따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보건소는 이제 약국 이제 이런 데고 우리 의상과에서는 이 건강 기능식품 네네. 그러니까 뭐 영양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네. 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뭐 표시 광고 행위라든지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이게 적발될 사항이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야인데 네. 이제까지 적발이 있었나 없었나 이거 그것도 궁금하고 중구에서는 예 없었어요. 중국에서 없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의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장님 54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 예산에서 운영비랑 뭐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의원이 이제 좀 궁금한 부분만 대부료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어쨌든 좀 매매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거를 대부료를 내면서 임대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이제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게 매입은 할 건데 리모델링을 어쨌든 거기서 진행을 했잖아요. 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감정평가보다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건 건지 아니면 매입 계획은 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바로 매매를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건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100억 이하의 건물은 매매를 최대한 지금 지향하라는 이제 통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면서 그것 때문인 건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어서 지금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이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매입에 따른 저희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네, 거고 네. 기재부에서도
그 매각에 따른 절차가 네, 있어야 네, 되는 네.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예. 예,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원래 다른 데서 여기를 이제 대부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쪽 사정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시에서 하려다가 포기를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나온 게 그게 그렇게 오래된 저기가 일이 아니라서 네네. 그때 저희가 나오자마자 그거를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과정은 먼저, 있는데 대부를 이제 제가 먼저,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캠코 자체에서 이제 저희는 매입을 하고 싶지만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수를 그렇죠. 하셔야 네, 되는 네, 건데 어떤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안 하는 건지 조금씩 다 말들이 다르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대보료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대보료 관련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은 거죠. 조금씩 말씀이 다르시니까 매매는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캠코 자체에서 리모델링을 들어서 5억 넘게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감정평가보다는 높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는 조금 트라이가 필요하다. 이건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자체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데 가서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해서 지금 100억 이하 이상은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지금 매매를 안 하는 건지 캠코 입장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 리모델링에 이게 이제 그린 리모델링으로 이게 이제 신청을 해서 하신 거네요. 한 네,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리모델링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아직은 기재부에서 그 매각에 대한 승인은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 그쪽인 거네요. 정확하게. 그러면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네네. 쪽으로 지금 네. 서로 말씀이 나눠진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세 개 중에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의 이제 정립에 대한 필요성, 그동안에 이제 청사 확충을 위한 정립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정립이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평생학습관 리빌리지 확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29년에. 그런데 지금 또 가고 나면 이전으로 해서 추가되는 예산 비용,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리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매입이 아닌 임대로 이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니까요. 그리고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이제 예산 낭비인 거고, 그리고 청사 활용 기준 면적 충족 이 부분도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사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이제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 현재 직원들 그 업무 공간이 많이 지금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 이제 부분은 공감합니다. 거리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좀 10분 거리라고는 하는데, 이제 한 5분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거리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제 그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현재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흥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만약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
거기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사실은 다른 곳으로라도 이전을 해서 조금 이렇게 저희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흥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이제 프로그램 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4층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기에 지금 대부를 해서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이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예. 그래서 좋겠습니다. 추진하시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지금 예상하기로는 주민센터가 확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협소하니까. 네네. 예, 대흥동 같은 네네. 경우는 그러면 이제 네네. 또 확장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겠죠. 그리고 이전을 하고 나면 어쨌든 업무 공간을 조금 넓히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행부도.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또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여기 안 올라왔지만 그러다 보니 차후 또 어떤 예산들이 또 올라올까 이런 우려점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근데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할게요. 네. 이 캠코가 한국 자산관리공사회죠? 네, 맞습니다. 맞죠?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고, 네.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전부터 개인 채무자 또 이 기업 은행, 그전에는 은행 대행업체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수수료 같은 게 나오고 이제 그러더구만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이제 재산에 대한 이제 관리, 이 처분 또 개발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업무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네. 다 아시잖아요. 상임위원회 끝나고 개수사위 끝나면은 내 예산이 삭감이 됐구나. 우리가 올린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됐구나. 이렇게 다 아시죠? 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그냥 통과가 됐어요. 네, 통과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임대료예요. 맞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임대료가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결의를 올렸어요. 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을 제일 중요한 임대료 부분이 그냥 통과가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뭐 올라왔더라도 얘기를 해서 다시 심의하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이 임대료가 그냥 통과가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예결 의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아니 매수를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매입을 못하고, 근데 이제 기재정부에서는 아직 매각은 아직 안 된다,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커서 당장 매입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몇 년 대부에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에서는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이죠. 네네. 물론이죠. 이 캠코에서는 처분도 하니까, 네네. 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처분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쪽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네네. 가능하다. 네네. 가능하다. 네. 물론 뭐 처분도 하니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대비
예산이잖아요. 예. 예산. 뭐 업무의 효율성은 집행부에서 어렵고 그런 걸 이제 더 잘 알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이제 예산이에요. 그 업무 효율성 대비 예산. 정말 이런 업무 이런 효율성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나? 근데 업무의 효율성이 좀 낮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되나? 이제 각자의 생각은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좀 이따 개수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대화를 할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대부로 갈 것이냐 이게 1년에 지금 2억 2천? 그렇죠? 2억 2천 여기에 이제 관리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이제 수반될 거란 말이죠. 물론 안에 내부 이분들은 다 해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좀 이런 것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개수석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감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